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요. 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니? 라고 하는 우주의 시작. 그래서 우주의 생성 과정.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했어. 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한 걸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해. 자, 빅뱅 우주론을 다른 말로 대폭발 우주론. 이거 설명한 과학자가 가모프. 자, 우주는요, 점점 커지는데 점점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건 과거는 우주가 지금보다 작았어. 그래서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대규모의 폭발을 통해서 현재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어. 이거 설명한 게 대폭발 우주론이야. 그러면 하나의 점에 있었을 때 우주는 엄청나게 고온, 고압, 고밀도였는데 이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넓은 공간으로 흩어지게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온도도 낮아져, 압력도 낮아져, 밀도도 낮아지는 상태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너무 좁은 공간 안에 너무나도 큰 에너지가 모여있다 보니까 엄청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기체도 존재할 수 없어. 어떤 물질도 존재할 수 없고 에너지만 존재하는 상태. 에너지만 있을 수 있는 상태였다가 이게 빵 하고 터지는 그 순간부터 우주가 급격히 추워지기 때문에 드디어 에너지가 응축해서 물질 만들어져. 됐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가 응축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물질을 기본 입자라고 한다. 그 기본 입자가 쿼크와 뭐다? 전자다. 자, 그랬다가 우주가 계속 추워지니까 이때 만들어진 쿼크들이 모여서 기본 입자보다 큰 뭐가 만들어진다? 양성자와 중성자 만들어졌다. 그치? 그 중에서 양성자가 만들어질 때 쿼크 조합 불러. 쿼크 조합 U, D. 맞아? 중성자 만들어질 때 쿼크 조합 뭐? U, D. 그래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U 쿼크 하나는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 쿼크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이렇게 조합되다 보니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다. 맞죠? 중성자는 이렇게 조합됐기 때문에 중성자의 전하량은 0이 된 거다. 알겠냐?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추워서 기본 입자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맨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막 변하면서 1대1이었다가 우주가 계속 추워지니까 얘네들이 변하는 게 중단돼서 그 순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 몇 대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몇 대면? 7대1. 맞아. 그래서 7대1의 개수비가 돼서 양성자 7개 만들어질 동안 중성자 하나. 양성자 7개 만들어질 동안 중성자가 하나가 되는 이 비율이 됐다가 계속 추워지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얘네들보다 더 큰 뭘 만들었다? 원자핵 만든다. 그때 만들어진 원자핵의 종류 누구와 누구? 이놈의 새끼들이 제일 가벼운 거 2개. 수소와 그 다음 헬륨.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라는 2개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보시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원자핵이고요.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어야 헬륨 원자핵 되잖아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는
얘가 헬륨 원자핵이 돼요. 하지만 헬륨 원자핵은 더 이상 못 만들어요. 중성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각각이 수소 원자핵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개수 B와 만들어진 질량 B 숫자 다르다. 외워야 된다. 개수 B는요. 수소와 헬륨이 세보시면 알겠죠? 몇 대면? 12대 1. 맞냐? 근데 양성자 하나나 중성자 하나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4개 들어있는 질량이 요거 4개의 질량과 같잖아요. 4개의 질량과 같잖아요. 4개의 질량과 같잖아요. 그러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로 만들어졌다. 되겠지? 그랬다가 우주는 급격히 계속 추워지기 때문에 이 원자핵 바깥쪽에 드디어 전자가 와서 결합을 해서 우주는 투명해진다. 기억나니? 그 전자가 와서 결합해서 완벽한 원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똑같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3대 1이다. 맞니?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주에서 걸쳤었는데 그중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 걸렸니? 얼마 걸렸니? 사발면. 사발면 있는데 걸리는 시간 3분.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완벽한 원자가 만들어져서 우주가 투명해지는 그 순간까지 얼마 걸렸니? 이게 38만 년. 알겠어? 이거 기억해야 돼. 되겠지? 3분 38만 년. 엄청난 차이야.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빅뱅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어 라는 얘기를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했는데 됐어? 이 내용이 맞다면 지금도 현재 우주에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을 거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 2가지. 내 말이 맞다면 실제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야. 이겠지?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우주의 3대 1로 분포할 거라는 거죠. 그거 확인했죠? 뭘로 확인하면 돼? 그렇죠. 이거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선 스펙트럼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잖아. 빅뱅 우주론의 증거 확인하는 거야. 되겠어? 빅뱅 우주론의 2번째 증거. 투명해지는 그 순간부터 갇혀있던 에너지가 우주 전체로 뻗어나가. 그래서 고르게 우주 전체에 우주 배경 복사를 볼 수 있어. 몇 켈빈짜리? 맨 처음에 빠져나갈 때는 몇 켈빈이었는데? 1000. 아니야, 좀 더 써. 3000. 그렇죠. 3000 켈빈으로 빠져나갔다가 현재 지구에는 몇 켈빈으로 관찰할 수 있어? 현재 지금은 3켈빈에 됐어. 약한 광선으로 우주 전체에서 관찰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3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를 우주 전체에서 찍어냈다. 알겠어? W맵 기억나냐?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우주는 이런 식으로요 팽창하게 되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인정했어. 근데 2가지 방법으로 팽창할 거야. 그래서 2가지 학설이 돼서 서로 경쟁했어. 그중 하나는요. 우주가 커지는데 정상 우주론의 형태로 우주가 커질 거야 라고 했던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주장했던 학설. 너는 뻥이야. 지금 우리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자, 실제로 우주가 커지는데 정상 우주론이 아니고 우주 팽창설이야. 이게 맞아. 이거 주장한 사람이 허블. 이 얘기거든요. 되겠어? 그럼 둘의 차이가 뭔데? 라고 하면 옛날에 우주는 작았다가 이 우주가 열나 커지는데
옛날에 우주는 작았다가 우주가 연락 커지는데 커질 때요. 여기에 이렇게 별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었어. 근데 우주가 커질 때 정상 우주로는 우주가 커지면서 이 별 사이의 거리는 안 바뀌어.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는 새로운 별들이 와서 채우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별들은 계속 만들어져. 그래서 별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질량은 커질 거야. 자, 하지만 별들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니까 밀도는 변하지 않아. 밀도 일정. 온도도 변하지 않아. 온도 일정. 압력도 변하지 않아. 압력 일정. 변하는 건 오직 하나. 질량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주 팽창설은요. 우주가 커지더라도 그 안에 새로운 별은 탄생하지 않아. 별과 별 사이의 거리만 멀어지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아. 질량이 일정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밀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압력은 모두 다 뭐 해주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설명한 게 우주 팽창설이고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 팽창설, 빅뱅 우주론의 증거 다 똑같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우주 배경 복사.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너네들이 블라블라 풀어가지고 와서 괜찮아? 자, 그럼 이 중에서 혹시 질문 있는 거 있으면 확인해 볼 겁니다. 확인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29페이지에서 질문 있을까요? 우리 이거 같이 했었나? 29? 자, 29페이지에서 질문. 괜찮아.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31페이지에 있는 그 블랭크도 다 채워주세요. 그쵸? 앞으로 요것도 다 채워오십시오. 넘겨. 32, 33에서 질문. 괜찮아요? 할만해요? 자, 넘기시면 34, 35페이지인데 꼬맹아, 우리 서술형도 푼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34, 35에서 질문. 12번에 3번이요. 표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건데 입자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원자를 구성하는 다음 입자들의 비율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해 보세요. 수소 원자 핵 속에 양성자 하나, 헬륨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2개씩 들어가 있어. 자, 만약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5대1이라면 꼬매가 선생님은 7대1로 그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5대1이라면 이거예요. 양성자가 5개 만들어질 동안 중성자 하나. 그죠? 양성자가 5개 만들어질 동안 중성자 하나 만들어졌다고 치자. 그 중에서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모임 요게 헬륨 하나 만들어진 거야. 됐어.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수소여야만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소가 8개 만들어질 동안 헬륨은 1개 만들어질 거야. 됐어? 근데 얘가 물어본 건 개수비 맞네요. 됐죠? 그래서 개수비는 8대1. 되겠어? 요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보시면 되는데 그림 그릴 때 포인트 헬륨은 중성자가 2개 필요하니까 중성자가 2개 될 때까지 그리면 돼. 그래서 중성자가 2개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잠깐만 테스트 보고 오늘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할게요.
책 한 번만 보고 있어. 시험지 위층에 있어. 가지고 있는 거.
자, 2분 있다가 채점할게요.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채점해도 되겠으니까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5, 2번에 3, 3번에 3, 4번에 5, 5번에 1, 6번에 4, 7번에 3, 8번에 5, 9번에 5, 10번에 2. 자, 빠진 개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이 몇 개 맞았어? 네. 동아 8개. 세아가 없지. 효진이 8개. 다현이 7개. 자, 틀린 거 확인해 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 3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자, 2번 보시면 2번은요. 가는 정상 우주론이니 빅뱅 우주론이니 아니 우주 팽창설이니? 네, 가는 우주 팽창이고요. 나는 정상 우주론이에요. 자, 그래서 가는 우주는 커지지만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나는
우주가 커지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밀도는 변화가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가와 나에서 우주는 둘 다 팽창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가와 나에서 우주 밀도의 총량은요, 우주 물질의 총량은 점점 증가하니 라고 했는데, 가는 증가하지 않고 나만 증가해요. 됐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가에서 우주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니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는 건 가, 나는 우주의 밀도 변화 없어. 이렇게 돼. 자, 3번 보시면 빅뱅 이후 우주에서 입자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라고 했는데 양성자는 업코크 2개와 다운코크 하나로 되어 있다? 맞는 거고요. 빅뱅으로부터 약 3분 후에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소 원자 핵이야. 알겠어? 원자와 원자 핵 다른 말이야. 디귿.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38만 년일 때는 원자, 3분일 때는 원자 핵. 구별해야 돼. 4번. 빅뱅 우주에서 원자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라고 했는데 우주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식었을 때 원자가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그때가 38만 년 우주가 투명해질 때니까. 자, 니은 원자가 형성될 때 물질과 빛이 분리돼서 우주가 투명해졌습니다. 맞는 거고요. 디귿 원자 핵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된 거죠. 됐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맞는 표현. 자,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해봐. 10번이요. 또요. 9번이요. 자, 9번부터 보시면 9번은 그림은 헬륨 원자핵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봐 라고 했는데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짐에 따라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무엇이 생성되고 결합하지 못한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가 됐다. 뭐 이거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 결합하지 못한 건 수소면 결합한 건 뭐가 돼야 돼? 헬륨 돼야 돼. 그러면 헬륨은 양성자 몇 개와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결합하지 못한 애는 수소 원자핵 됩니다. 자, 원자와 원자핵을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번 보세요. 그림은 어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때 원자는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가는 전자입니다.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니까 나는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가가 양성자니? 아니요. 양전하가 아니고 전자니까 음전하를 띱니다. 니은 가는 나보다 먼저 만들어졌니? 라고 했는데 전자는 기본 입자죠.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만들어진 거고 그 전자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된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먼저, 양성자가 나중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에 있는 양성자는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입니다. 맞아. 네, 그래서 유유되기 때문에 업쿼크 2개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가능해? 오케이. 자, 조금만 집에 가서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기 때문에 막 예습 같은 건 할 필요 없고요.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것 중에 틀린 것들 오답만 꼭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절대로 과제 중에 한 문제라도 안 푸는 게 없게 꼼꼼하게 과제는 다 풀어 오셔야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듣고 나서 누구보다도 통합과학은 자신 있어 이게 되거든요. 공부한 보람 있게 과제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하고요. 2번째 내용이죠. 자, 2번째 내용.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중간고사를 가장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하셔야 되는 2번째 내용이요. 바로 이 지구랑 우주에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원소가 생기는 과정 36페이지입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어떻게 만들어줬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라면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은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거 얻었어. 근데 여러분들 알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요. 이 지구에는 수권, 지권, 기권, 생물권 이거 있죠? 여기 통틀어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원소가 뭘까요? 지구 전체에 있는 원소들을 다 모았을 때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지구에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게 지구의 핵 속에 있는 철입니다. 지구 전체의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건 철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뭘까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 세 번째로 많은 게 규소. 이겁니다. 적어도 많은 순서대로 세 가지씩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원소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핵 속에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철입니다. 철입니다. 철의 원소가 가장 많이 지구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산소와 규소입니다. 이 산소와 규소가 결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된 거야. 그래서 암석된 거야. 자, 이 순서대로 지구에는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구 너무 멀어. 나는 사람이야. 사람이라는 생명체입니다. 내 몸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는 뭘까요? 질량이 제일 큰 거. 그래서 내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산소입니다. 산소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 거 아세요? H2O. 그 중에서요, 수소는 많아봤자 얘는 연락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게 산소입니다. 되겠어? 그 다음이 탄소입니다. 자, 우리 몸은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랬죠? 단백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탄소입니다. 됐죠? 자, 산소, 탄소, 그 다음이 수소. 이 순서가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들의 질량 비율로 나타낸 순서야. 질량 비율로 나타낸 순서야. 내 몸에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산소 원소야.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 수소야. 그러면 우리는 앞서서요, 빅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배웠지만 그걸 뺀 나머지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소와 산소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오늘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원소의 생성 과정이야. 너 알아? 실제로 원소가 우리 알고 있는 거 몇 개까지 알고 있어? 실제로 원소가 몇 종류 있다고 알고 있어? 121가지인데 앞으로 더 만들 거야. 더 찾아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요, 121가지 이렇게 안 쓰고요. 100여 종이야 이렇게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100여 종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원소를 만들기도 하고 찾아내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100여 종류의 원소는요, 어떻게 만들어졌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라며. 처음에 우주는 에너지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원소가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며. 그러면 그거를 뺀 나머지 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탄소라든가 규소라든가 이따위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겠다는 거야. 되겠죠? 근데 결론 모든 원소는 다 어디서 만들어졌게? 어디서 만들어졌게? 별이요. 모든 원소를 만든 건 별입니다.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가 결합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에서 온 그대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원소는 별이 만들어준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되겠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원소가 만들어지는 근원, 그게 바로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들의 일생에 대해서 배우자. 그 일생에 대해서 배우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는 거 멋진 말로 항성이라고도 해. 그치? 이러한 별이라고 하는 애 조건이 있어. 태양은 별이지만 다른 별이 아니야. 맞냐? 태양은 별인데 다른 별이 아닌 건 알고 있어? 알자, 오늘부터. 태양만 별이야. 지구도 별 아니야. 달도 별 아니야. 왜? 별이라면 반드시 조건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스스로 빛을 내고 있어야만 별이라고 하는데 달은요. 햇빛을 반사한 거지 스스로 빛을 못 내거든요. 지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에 해당되는 거 지구, 태양계 안에는 태양만 그래요. 태양만 별이고 나머지 달이든 수금지와 목토, 천해든 얘네들은 모두 다 스스로 빛을 못 내. 그래서 별이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왜 태양만 스스로 빛낼 수 있어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몇 도야? 그걸 멋진 말로 상온이라고 하지. 몇 도냐? 15도에서 25도. 그래서 이렇게 열려차고. 근데 태양은 껍질의 온도만 몇 도? 6000도. 중심의 온도는 1000만 도. 그래서 그 정도쯤 돼야 스스로 빛을 내. 알겠냐? 이렇게 돼요. 적어도 중심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구의 온도는 표면이 20도, 중심은 6천도밖에 안 돼요. 스스로 빛 못 내요. 그래서 별이라고 안 해요. 자,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뜨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천체야. 그래서 얘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선생님 태양도 원래는 없지 않았어요? 없죠. 맨 처음에 빅뱅일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라고 하면 별들은요. 우주 공간에 보면 사실은 별과 별 사이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일 것 같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작은 먼지와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작은 먼지와 가스들이 있는데 자, 어떤 곳에 가면 이 작은 먼지와 가스들이 빽빽하게 모여있어. 마치 안개 낀 것처럼. 그러니 자,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먼지와 가스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별 성자 사이간자, 별들 사이에 있는 먼지가 성감 물질이라고 해.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쓰는 용어지. 그래. 중학교 3학년 때 배워. 자,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먼지를 성감 물질이라고 한다. 근데 그 성감 물질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을 그래서 우리는 마치 구름처럼 모여있다. 성운. 구름 문자 쓴 거야. 성운이라고 해. 되겠니? 성운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렇게 먼지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어떤 먼지는 조그만데요. 어떤 애는 그나마 커. 어떤 애는 작은데 어떤 애는 그나마 크죠. 그러면 너네 큰 입자들 사이에는요. 서로를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하니? 만유인력. 알아? 네? 그래서 이 커다란 입자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입자들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애들을 막 끌어당겨서 붙인다? 그럼 이 색이 더 커지지. 그럼 더 멀리 있는 애들끼리 끌어당긴다? 더 커지지. 이 일을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러한 성운 안에 있는 커다란 입자가 주변에 있는 작은 입자들을 끌어당기면서 점점 커집니다. 이걸 우리는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빨아들여. 알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 새끼들이 커져. 커지면 더 멀리 있는 애들끼리 멀리 있는 애들까지도 더 빨리 잡아당겨. 됐어?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애들까지도 잡아당기면서 얘가 와서 쿵 하고 부딪히고 얘가 와서 쿵 하고 부딪히고 쿵 하고 부딪히는데 부딪힐 때 부딪히는 세기도 다르고요. 동시에 부딪히는 것도 아니니까 얘가 여기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해.
됐어? 그래서 중력 수축하면서 얘가 회오리로 돌기 시작해. 돕니다. 됐냐? 그 충돌에 의해서 회전하기 시작해. 우주에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회전하면 그 방향 계속 돌아. 됐니?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 더 빨리 빨아들 수 있어. 알겠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문에서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빨아들이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뭘 만드냐면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커다란 별이 만들어져요. 됐어? 근데 이건 진짜 별이 아니고 원시별이야. 왜? 얘가 부딪히면서 쾅쾅 부딪히니까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서 윗부분에 있는 가스들이 막 탑니다. 그래서 빛이 나와. 됐어? 그래서 별이야. 타면서 빛을 내니까 별은 별이야. 근데 원래 빛은요 뭔가가 타서 내는 게 아니고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빛을 내는 건데 그게 별인데 얘는 아직 핵융합은 못해. 그냥 타면서 빛내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진짜 별은 아니야. 알겠어? 자, 주변에 있는 조그만 물질들이 와서 계속 부딪히면서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 그래서 뜨거워서 타기 시작합니다. 타면서 빛을 내기 시작하니까 별은 별이지만 진짜 별은 아니라서 원시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흩어져 있던 성운이요. 됐니? 커다란 입자 중심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끌려오면서 얘가 도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운이 납작해져요. 납작해집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확 잡아당기니까 여기가 납작해집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면 마치 원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원반 모양을 하고 있는 원시 성운이 만들어지면서 원시 성운이 만들어지면서 그 중에서 중심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진 거야. 원시별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그 원시별이요. 계속 주변에 있는 조그만 성간 물질들을 와서 끌어당기겠죠. 그걸 우리가 미행성이라고 해요. 미행성이 와서 계속 충돌하면 이 새끼는 더 커지고 더 뜨거워져. 그래서 핵융합이 가능한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가 되면 그때부터 얘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핵융합이라고 하는 멋진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진짜 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를 진짜 별이라고 해. 되겠어? 그때부터를 진짜 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핵융합이 가능한 진짜 별, 그 중에서도 별의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별 중에서도 얘를 주계열성, 성자가 결성자야 꼬맹아. 자, 그래서 핵융합을 시작하는 순간에 진짜 별을 주계열성이라 그래. 우리 태양이 지금 2단계야. 핵융합을 막 시작한 단계. 그래서 자, 이 핵융합을 막 시작한 주계열성 단계에서는요. 중심이 무거워져서요. 중심이 뜨거워져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띵띵띵띵.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이 뜨거운 중심에서요. 열에 의해서 얘가 새로운 핵으로 변하는 핵융합을 합니다. 수소 원자 핵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새로운 핵으로 바뀌는 핵융합을 합니다. 뭘로 바뀌냐면 얘가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뀌어요.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뀌면서 얘가 중성자로 바뀌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바뀌는 핵 반응을 하는데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원자 핵이 결합해서 하나의 원자 핵을 만드는 거라서 얘는 핵융합 반응을 해. 핵이 융합한다는 걸 결합하는 반응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주계열성에서는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양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요 신기한 거 알아요? 실제로 수소가요 이렇게 4개의 양성자로 있을 때 얘 질량을 총 재면 4.01g 이렇게 돼. 근데 이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이 되면 어떠냐면 4.00g이 돼요. 옛날에 과학자들은요 이렇게 질량이 달라졌는데 그게 진짜 질량이 달라진 게 아니고 실험할 때 우리가 이걸 실제로 실험실에서 해보니까 질량이 달라지거든요. 이걸 우리는 실험할 때 생기는 오차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야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했어. 왜? 질량 부족 법칙을 배웠으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을 10번 넘게 반복할 때마다 그래서 질량이 꼭 4.01g이 4.00g이 돼. 매번 실험할 때마다 똑같은 변화가 생긴다는 건 실험의 오차가 아니야. 그 일이 발생한 거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수소 원자핵이요.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질량이 0.01g만큼 질량의 감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량이 감소하는 걸 우리는 질량의 결손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량의 결손이 생겨요. 그러면 얘는 실험의 오차가 아니라 질량이 줄어드는 거 맞나? 그래서 핵융합을 할 때는 무조건 질량은 감소한다. 알겠어? 그러면 이때 감소한 이 질량 0.01g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아인슈타인이요. 이 0.01g 질량이 그냥 없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바뀌는지를 조사해봤는데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야.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이 줄어든 질량이 그대로 매 순간 태양에서 나오는 비대에너지가 되는 거야. 비대에너지와 열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됐어? 자, 그랬을 때 얼마만큼의 질량이 얼마만큼의 비대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그래서 공식으로 정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게 바로 질량의 결손량에다가 광속을 제곱해서 곱한 만큼이 발생한 에너지 양이다. 그게 바로 E는 mc 제곱입니다. 되겠어? E는 mc 제곱입니다. 그래서 모든 별들은요 이러한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 감소한 질량만큼 빛을 내고 열을 낸다. 이게 바로 별이다. 되겠습니까? 이게 별입니다. 됐죠?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이런 식으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 헬륨이 더 무거우니까 중심에 있고 수소는 바깥쪽에 있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주계열성이자 태양의 구조. 그래서 매 순간 얘가 핵융합을 통해서 감소시킨 에너지만큼이 오차 없이 태양에서 하루 동안의 나이는 비대에너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핵융합을 하면서 결손된 만큼 열에너지와 비대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이때 핵융합을 할 때 열이 막 생겨. 빛도 생겨요. 그러면 그 열 때문에 주계열성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뜨거워져. 맞아. 지금은 1000만 켈빈이기 때문에 딱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준의 온도밖에 안 됐는데 핵융합을 하면 할수록 별이 더 뜨거워져. 그러면 어떻게 돼? 별이 더 뜨거워지면 수소를 다 써서 헬륨을 다 만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없어. 됐죠? 자, 그러면 순간 핵융합 반응이 멈추겠죠.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가 계속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밖으로 밀어내는 내부압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만들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입자들끼리 지네들끼리 잡아당기면은 중력이라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주계열성에서는요. 밖으로 밀어내는 내부압의 크기와 안으로 줄어들려고 하는 중력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해서 그래서 크기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일 때는 절대로 별의 크기가 바뀌지 않고요. 별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크기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아요. 아직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순간 수소를 다 써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부압이 순간 없어져요. 수소가 핵융합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빵 하고 터뜨리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내부압을 만드는데 순간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는 순간 내부압이라는 게 순간 없어지고 줄어든다고요. 자, 얘 크기가 줄어들어도요. 중력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는 힘은 없고 당기는 힘만 있으니까. 그래서 순간 이 주계열성이라는 게 급격히 확 수축합니다. 엄청 빠르게 수축합니다. 다시 말해줘요. 자, 근데 너무 빨리 수축하다 보니 중심에 있는 물질들끼리는 수축을 해서 얘가 작은 핵을 만들었는데 밖에 있는 애는 너무 빠르니까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중심과 바깥쪽이 분리되는데요. 중심이랑 너무 멀어지니까 내부압을 잘 못 받아. 그래서 얘가 확 밀려. 그래서 중력을 잘 못 받으니까 얘가 바깥쪽으로 확 밀립니다. 그래서 주계열성보다 급격히 커진 별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심은 수축하고 바깥쪽은 밀리니까 주계열성일 때보다 훨씬 더 큰 별의 상태로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큰 별, 멋진 말로 거성. 이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면서 밀리는 애가 계속 밀려. 그래서 거성은 계속 커져요. 그래서 계속 커집니다. 됐니? 계속 커져. 이렇게 되면 나중에 태양도요. 주계열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커질 거 아니니? 그러면 우리 지구는 태양한테 먹혀요. 그때는 이제 지구는 수명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주계열성이요. 중심과 바깥쪽이 분리되면서 바깥쪽이 밀려나오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거성입니다. 근데 이 거성이 됐을 때 얘가 지금 현재 태양의 크기에 10배보다 작은 거성이 돼. 그래서 그렇다면 얘는 중심이 수축하면서 열이 모이니까 안쪽은 더 뜨거워. 알겠어? 안쪽은 더 뜨거우니까요. 더 높은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 그래서 거성일 때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헬륨이 그 다음 원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별들이 더 뜨거워져야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주계열성은 별로 뜨겁지 않아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역할밖에 못했는데 거성이 되면 더 뜨거워지니까 헬륨이 탄소나 질소나 산소 같은 아이들까지도 만들어줍니다. 되겠어? 그래서 안쪽에 산소, 바깥쪽에 질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수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을 거성일 때 해. 됐죠? 자, 이렇게 거성일 때 하다가 얘도 수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니? 얘가 중심은 계속 뜨거워지는데 바깥쪽이 밀린다 그랬죠? 그래서 바깥쪽에 밀리다가 빵 하고 분리됩니다. 그게 거성의 수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밀리던 애는 흩어져서 얘가 바로 성간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성이 수명이 다 되면 이런 핵융합 반응을 다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수명이 끝나고 나면 이 거성의 바깥쪽은 성운이 되고 그래서 중심은요 안쪽은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다 탔어요. 자, 꼬맹아 나무를 태울 때 자, 까맣게 재가 되죠. 근데 그걸 더 태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얗게 됩니다. 까맣게 됐다는 건 아직 거기에 탄소가 있다는 거고 그것까지 다 태우면 흰재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다 타고 나면 이제 거성이 할 일 다 하고 다 타고 나면 안쪽은 하얀색 재가 돼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그림 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7페이지 3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때 되는 게 백색 외성되어 있다.
외성돼요. 외자는 작을 외자인 거 아시죠? 바깥 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백색 외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별은 수명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거쳐요. 우리 태양은 이 과정을 거칠 겁니다. 되겠니? 지금은 주계열성의 단계지만 조금 있으면 거성의 단계로 오고요. 그러고 나면 얘가 수명이 끝나면 바깥쪽은 행성삼성으로 안쪽은 백색 외성이 돼서 죽을 겁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보면은 너네는 어차피 내신 대비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해도 외워야 돼. 자, 크기가 어떻게 돼요? 별의 크기야. 맨 처음에 원시별이 돼서부터 그래서 적색거성이 될 때까지 크기 보면 원시별에 미행성 충돌이 일어나서 원시별이 점점 뭐가 돼주고 있니? 커져요. 그래서 커져서 자,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됐어요. 그 주계열성의 별의 크기 이만하다고 칠게요. 근데 주계열성이 돼서부터는 더 이상 크기의 변화가 없죠. 왜? 중력 수축하고요. 밖으로 밀어내는 내부의 크기가 같아서. 그래서 그랬다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주계열성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얘가 적색거성이 되면서 다시 커져요. 알겠어? 다시 커진다. 됐니? 자, 다시 커지면서 중심과 바깥쪽이 분리돼. 그래서 연락 큰 적색거성이 돼. 적색거성 상태에서도 계속 커져. 자, 근데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이 분리되니까 중심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잘 못 받아. 그러면 얘는 점점 표면은 뭐해질까? 차가워지겠죠. 보면은 차가운 별 기억해.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별은 차가울수록 파란색으로 보이니, 빨간색으로 보이니? 빨간색. 빨간색 별이 제일 차가운 별이야. 신기하죠. 그래서 자, 거성은요. 바깥쪽이 대단히 급격히 차가워지기 때문에 바깥쪽이 빨개 보입니다. 그래서 색거성이라고 해요. 알겠어? 이 상태가 된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별은 내내 커져요. 별은 계속 커집니다. 어떤 순간에만 빼고 주계열성의 상태만 빼고 주계열성일 때만 크기의 변화가 없습니다. 나머지 계속 커집니다. 알겠어? 그랬다가 바깥쪽은 행성상성운으로 안쪽은 백색 외성으로 죽어요. 이게 이 태양과 같은 작은 별들의 인생이야. 되겠냐? 자, 그래서 크기는 점점 커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온도는요. 두로 나눠요. 중심 온도와 바깥쪽 온도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심 온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온도가 상승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중심의 온도는 계속 뜨거워집니다. 근데 바깥쪽의 온도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계열성까지는 바깥쪽의 온도가 높아져요. 근데 적색거성이 되는 순간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열을 못 받아. 그래서 적색거성이 되는 그때부터는 온도가 낮아져.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내신에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봐. 알겠지? 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태양과 같은 작은 별들이 그래. 그러면 태양과 같은 작은 별 말고요. 태양보다 엄청 큰 별은 어떻게 돼요? 자, 태양보다 몇 배 크면 그러냐면 10배 이상 크면 태양이 가는 길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 됐어? 자, 태양에 비해서 10배 큰 별은요. 성운이 수축해서 원시 성운이 만들어지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이 원만 성운이라고 하는 이 성운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중심에 원시별이 만들어지죠.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똑같아. 그리고 얘네들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핵융합이 가능한 주계열성이 돼요. 그래서 주계열성은 크기의 변화 없고요.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해. 그래서 온도는 점점 뜨거워질 거야. 자, 여기까지는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주계열성까지는. 근데 문제는 태양에 비해서 10배
10배 이상 큰 애는요. 이 주계열성 과정이 끝나고 적색거성으로 바뀌는 순간 됐어. 그러지 않아도 컸는데 너무 큰 거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초커. 됐어. 연락커 이런 뜻이죠. 초거성이 돼요. 이 초거성이 되면 차이가 뭐냐면 초거성이 되면 중심이 급격히 수축하고 바깥쪽으로 밀리는 거 똑같아. 그래서 거성이 되면서 점점 더 커져. 됐어? 똑같은데요. 이 초거성이 될 때 원래 컸던 애가 수축하니까 더 뜨거워. 거성보다 더 뜨거워.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데요. 자, 이 작은 거성은요.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서 탄소, 질소, 산소까지 만든다면 거기까지밖에 못 만든다면 얘는 뜨거우니까 탄소, 질소, 산소뿐만 아니라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뜨거워서 더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거성 단계에서 철까지 완성된다. 거성은 철을 못 만든다. 초거성이 만든다. 알겠어?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수명이 닿으면 순간 엄청나게 돼서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강한 폭발이 짧으면 몇 초, 길면 수십 초에 걸쳐서 순간적으로 강한 폭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강한 폭발을 초신성 단계에 초신성 폭발 들어봤죠?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폭발. 그래서 자, 초거성 단계가 끝나고 나면 순간 강한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하는 순간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이 짧은 그 순간에 철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요. 그 짧은 순간에 철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철이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따위 것을 만들어요. 나머지 열나 무거운 중금속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얘가 폭발을 해서 남은 재가 둘로 나눕니다. 자, 큰데 그래서 10배 정도 되는 크기는 폭발해서 남은 덩어리가 중성자별이에요. 근데 태양에 비해서 10배가 아니고 100배 이상 큰 애는 그 남은 덩어리가 모여서 블랙홀이 이게 블랙홀이야. 이게 블랙홀이야. 엄청나게 그래서 폭발하면서 바깥쪽은 퍼져나가고 그 안쪽이 수축하면서 엄청난 블랙홀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보세요. 별이 가는 일생은요. 뭐에 따라 다르냐면 별의 크기가 별의 일생을 결정해요. 별의 크기가.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보다 10배 정도밖에 안 돼. 10배보다 작아. 그런 애들은 폭발하면서 행성상성과 백색외성으로 죽어. 근데 태양에 비해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돼. 걔네들은 죽을 때 중성자별에서 죽어. 근데 20배 이상 커. 그런 애들은 블랙홀까지 간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별이 얼마나 큰 별이냐에 따라서 죽을 때 모습이 다르다. 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알겠습니까?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별은 사람처럼 태어났다 죽습니다. 별이 한번 만들어져서 죽을 때까지 100만 년쯤 걸린대요. 지금 우리 태양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곧 죽으면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그래서 자, 별들의 수명은요. 별은 클수록 수명이 짧아. 별은 작을수록 수명이 길어. 태양은 작아. 그나마 수명이 길 거야. 그래서 자, 별들은 작을수록 수명이 긴데요. 보편적으로 별의 수명은 100만 년쯤 돼.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태양은 지금 50만 년 살았어. 그래서 죽었어. 그랬더니 앞으로 50만 년 후에 태양은 죽을 거야. 그러니까 50만 년 안에 빨리 도망가야 돼. 되겠어?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별들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페이지는 태양 정도 크기 되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일생을 얘기한 거고 38페이지는요. 태양에 비해서 엄청 큰 별들이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게 38페이지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의 태양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태양을 보면 자, 우리의 태양은요. 사실은 자, 원시 성운이 있어. 얘가 수축하면서요. 네. 자, 원시 성운은 수축하면서 이렇게 중심이 볼록하고 양쪽이 납작한 됐어. 원반 성운으로 바뀌어. 자, 그 중에 여기를 중심이라고 하고 여기를 바깥쪽이라고 할 거야. 그 중에서 중심이 진화해서 뭐 된 거야? 원시별 된 거야. 됐어? 네. 성운이 수축하면서 납작해져. 납작해진 걸 우리가 원반 성운이라고 해. 됐죠? 그 원반 성운의 중심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뭐 만들어졌을까? 수금지와 목토천의 행성이 만들어져. 됐어? 이 원시 성운의 바깥쪽에서 야, 바깥을 미쳤나 봐. 바깥쪽에서 뭐가 생겨? 행성이 생겨. 이런 일이 발생할 건데 나는 중심 먼저 보자. 자, 중심에서 원시 별이 생기니까 다시 말해서 원시 태양이 생기는 거야. 그 원시 태양이 생기고 그 주변에 있는 미행성들이 와서 계속 충돌하니까 이 원시 태양이 점점 커져. 그래서 충분히 뜨거워져 중심의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면 이때 태양이 된다. 됐어? 원시라는 글자 떼어. 알겠어? 태양이 돼. 이 태양이 바로 뭐야? 주계열성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태양은 지금 뭐하고 있어? 태양의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뭘 만들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에너지야. 알겠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지금 주계열성 단계다. 이 태양이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태양은 조그마니까 적색 버섯 될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죽을 때 바깥쪽은 행성상 성운이 되고 성운 먼지 되죠. 그리고 안쪽은 같아서 백색인 외성된다. 되겠니?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태양의 위치는 주계열성이다. 기억해두면 돼요. 됐죠? 그러면 태양의 크기는 커져, 작아져, 그대로야? 그대로죠. 그 이유가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중력의 크기와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뭐지 말?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 내부 압력, 내부압. 그래서 이 크기가 같아서 태양의 크기는 커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도. 자, 그러면 바깥쪽은요? 바깥쪽은요? 자, 태양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 이거야. 그럼 바깥쪽은 태양이 아니고 지구 만들어지네. 그 얘기죠. 됐어? 자, 이렇게 원반형 성운에서요. 바깥쪽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시 행성이 만들어져요. 그 원시 행성이 지구죠. 자,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시 행성에 태양과 똑같죠. 자, 여기에 있는 나름 큰 애가 여기의 주인공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작은 애들을 이쪽으로 잡아당기겠지. 됐어? 그래서 얘한테도 비행성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얘가 연락 커져. 우리가 원시 지구라고 하면 지금보다 반지름이 10분의 1밖에 안 될 때부터 원시 지구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그랬다가 미행성이 충돌해서 지금과 같은 반지름을 갖는 지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근데 꼬매가 생각해봐. 미행성이 계속 와서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지구는 점점 뜨거워질까 차가워질까? 어떻게 뜨거워질까?
가도 연락 뜨거워져서. 됐어? 지구는 지금 표면이 암석물이지. 근데 미행성이 계속 충돌해서 이 돌이 녹아. 돌 녹음물을 뭐라고 그래? 돌을 녹이면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게? 마그마.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가요. 지각도, 멘틀도, 외핵도, 내핵도 전체 다 녹은 액체 상태야.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미행성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요. 지구 전체가 마그마 형태의 바다를 이루어요. 지구 전체가 녹은 액체물이야. 됐어? 액체 상태야. 그걸 마그마 바다라고 해. 되겠니? 그러니까 고체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지각, 메틀, 외핵, 내기 다 뜨거운 액체야. 그걸 마그마 바다라고 해. 열나 뜨겁겠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구 전체가 액체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거지. 무거운 애는 가라앉고 가벼운 애는 뜨면서 식어.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그마 바다일 때 지구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언니야, 지구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무거운 원소는 가라앉아 지금 지구의 핵을 만든 거야. 됐어? 마그마 바다일 때요.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요. 가벼운 애는 뜨는데 그 무거운 원소들이 가라앉아서 지금의 핵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핵 속에는 무거운 뭐가 주로 들어있니? 철, 니켈, 금속이 다 가라앉은 거예요. 그게 핵된 거예요. 됐어? 그리고 가벼운 비금속 물질이 바깥쪽으로 밀려서 그게 멘틀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산소와 규소 같은 비금속이야. 되겠니? 이렇게 마그마 바다인데요. 핵과 멘틀이 분리됩니다. 핵과 멘틀의 성질이 분리되는 거야. 그 핵 속에는 철이나 니켈처럼 무거운 금속들이 들어있고요. 자, 멘틀에는 산소와 규소 같은 비금속들이 밀려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미행성 충돌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 부딪힐 만큼 다 부딪혔어. 그럼 점점 부딪히는 속도가 줄어드니까 점점 서서히 지구는 뭐에 가니? 식어가. 됐어?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식은 게 지구의 껍질. 그걸 우리 뭐라 그러니? 이걸 지각이라고. 됐어? 그래서 얘가 식으면서 먼저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식은 껍질이 지각. 그 다음에 식은 게 멘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시 지각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때 얘가 식으면서요. 됐죠? 뜨거운 수증기가 날아가면서 식어서 뭐가 만들어지니? 대기권에는 수증기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게 구름이 돼서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냅니다. 비를 쏟아내요. 그 비들이 모여가지고요. 낮은 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니? 원시 바다가 만들어요. 됐어. 자, 지구가 뜨거워서 마그마 바다가 됐다가 지구가 식으면서 가장 먼저 식어서 만들어진 게 원시 지각을 만든 거고요. 그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식어서 날아간 수증기가 물방울 돼서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원시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됐어? 근데 이 원시 바다는요. 지금처럼 차가운 바다가 아니야. 열나 뜨거운 바다야. 온도가 막 60도 가까이 되는 바다야. 우리는 못 들어갈 정도로. 됐어? 그 엄청나게 뜨거운 물 속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납니다.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질까? 바닷속에서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되는 거예요. 되겠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요. 원시 바다 속에 다양한 물질들이 화학 결합해서 만들어진 덩어리가 세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이게 지구가 진화해가는 과정이었어. 알겠죠? 됐어? 자, 이 중에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지구가 너무 뜨거워서 마그마 바다가 됐다. 그 마그마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핵과 멘틀이 분리된 거다. 됐어? 핵과 멘틀이 분리된 거다.
마그마 바다라는 상태가 없었으면 핵과 멘틀이라고 하는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을 뜨는 이런 형태는 일어날 수 없었다. 알겠어? 그러면서 급격히 식으면서 원시 지각과 원시 대기 같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생기고 생명체가 만들어질 거다. 알겠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너네가 보고 있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 40페이지 오세요. 40페이지 보시면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됐죠? 맨 위에 박스부터 자, 밑줄 쳐. 원시 지구에 미행성 충돌이 일어나. 됐죠? 그래서 그게 충돌에 의해서 뜨거워지면 그 다음 박스 지구는 마그마 바다 형태가 돼요. 그 마그마 바다가 되면 무거운 애는 가라앉아 핵이 되고 가벼운 애는 뜨는 그 다음 박스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 자, 그랬다가 얘가 식으면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 만들어져. 자, 그래서 그 바다 속에 다양한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해서 결국은 생명체가 바다 속에서 만들어진다. 알겠어? 이게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해돼?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죠. 일단 41페이지 보여요? 41페이지요. 앞에 있는 내용 봐가면서 한번 풀어보죠. 졸려오면 살짝 일어나시면 되고요. 정신 차려. 자, 이거 하나 먹어봐. 감사합니다. 먹어봤어? 이거 엄청 감동적인 맛이야. 너 그거 2개 한꺼번에 먹으면 안 돼. 하나씩 먹어야 돼. 그거 2개 한꺼번에 먹으면 숨 쉬기가 힘들어져요. 한 개씩 먹으면 돼. 한 개씩. 빨리 풀어. 그것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볼게요.
10분만 끊었다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 푼 거 설명해 줄게요.